오늘은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모르는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합니다. 아껴 쓰고 저축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고요. 하지만 그런 사람들을 실제로 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뭐 짠테크를 해서 부자가 됐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없고요. 그렇다면 재테크를 잘해서 부자가 된 사람이 많냐? 라고 했을 때 그것도 의외로 현실 세계에서 보기가 어렵습니다.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결국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부자가 될까에만 집중하고 있는데 사실 그 무엇이 중요하다기보다는 어떻게가 더 중요합니다. 어떤 습관을 가지면 부자가 될 수 있을지 지에 대해서 오늘 그래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실제로 워런 버핏이나 빌 게이츠 같은 사람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왔던 습관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실행한다면 조금 더 빠르게 부에 가까워질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부자들의 습관에 대해 설명드릴 텐데요. 끝까지 시청해보시면 단순히 어떤 태도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해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첫 번째 습관은 능력의 원 안에서만 움직이는 습관입니다. 복잡한 개념은 아닙니다. Circle of Competence, 그러니까 아는 범위에서만 움직인다는 뜻인데요. 이걸 투자에 적용하면 아는 곳에만 투자한다 라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무엇에 투자하던 간에 내가 아는 범위에서만 투자를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워런 버핏이 이런 것의 대표적인 주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실 버핏이 기술주에 투자하지 않을 때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었는데요. 그는 과감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기술들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투자하지 않는다고요. 그러다가 버핏이 애플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요. 사람들은 헷갈렸던 것 같아요. 기술주 투자 안 한다더니 왜 하냐? 라고 했는데 사실 버핏이 여기 투자했던 시점에는 애플을 기술 기업으로 봤다기보다는 소비재 기업으로서 투자를 했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버핏은 소비재를 중심으로 많이 투자를 하면서 좋은 성과를 냈었잖아요. 시즈 캔디도 그렇고 코카콜라도 그렇죠. 그리고 이 소비재 기업으로서 투자하는 버핏의 원칙이나 지식은 명확했어요. 같은 카테고리 안에서 경쟁자가 없다라든지 혹은 고객 충성도가 매우 강력한 경우에만 투자를 했는데 애플에 대한 투자도 그런 관점에서 진행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걸 우리가 적용해 본다면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상품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S&P 500이나 서울 아파트에 투자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S&P 500의 개념은 간단하죠. 전문가가 유의미한 상위 500개의 기업을 매번 리밸런싱 해가면서 투자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그 개념 자체를 이해하기 매우 쉽고 그것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 투자를 하면 되니까 그렇고요. 서울 아파트도 아주 단순 명료합니다. 어쨌거나 물가는 계속 상승하기 때문에 떨어진 현금 가치를 해지할 수 있는 수단이기도 하고요. 더 이상 공급이 되지 않는 아파트, 하지만 서울에 살고 싶은 사람 많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해하기가 상당히 쉽죠. 그래서 처음 투자는 이 2가지를 제가 추천드리고 있는 겁니다. 결국 모르는 것에 돈을 넣는 것은 투자가 아닌 도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능력의 원이라는 개념에서는요. 물론 내가 잘 알게 되면 기존에는 투자하지 말아야 할 투기의 대상이었던 것이 투자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재테크 공부를 계속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한번 확인해 보세요. 내가 투자하고 싶은 투자할 대상에 대해서 10분 이상 막힘없이 설명할 수 있는지를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어야 내 능력의 원 안에 있는 상품이 될 테니까요. 그걸 꼭 확인하고 투자하시면 돈을 잃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투자에 대해서 내가 가진 능력의 원을 넓히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준비했습니다. 유튜브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매주 각각의 상품에 대해 아주 짧게 공부할 수 있는 영상들을 제가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필요하다면 한 달이나 2달에 한 번씩 공부하신 내용을 점검할 수 있는 세션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으니까 고정 댓글을 통해 제 멤버십에 대해 꼭 확인해 주세요. 2번째 부자들의 습관은 시장 가격이 아닌 본질 가치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10억짜리 내 집 마련을 한다고 했을 때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생각과 부자들이 하는 생각은 정말 다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가격을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사자마자 9억으로 떨어지면 어떡하지? 라고 걱정한다든지 한 13억 돼야 되는데 11억까지만 오르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락론자가 되기도 하죠. 더 싼 가격에 사야 가격만 보는 입장에선 불안하지 않으니까요.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본질 가치에 집중하기 때문에 30년치 월세 아꼈네. 폭락만 안 해도 이득 아니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보곤 합니다. 결국 본질 가치를 본다는 것을 부동산에 적용해보면 결국 월세나 전세나 매매 중에 하나는 선택을 해야 하니까 그런 다른 비용들까지 고려해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런 생각의 방식이 우리를 부에 더 가깝게 해줄 겁니다. 코카콜라 이야기를 갑자기 해볼게요. 왜냐면 부동산 얘기만 하면 재미가 없으니까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을 때 사람들은 투자했던 돈을 빼는 데 집중했고요. 아니면 자포자기해서 그냥 방치를 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버핏의 경우는 자신이 가장 안정적이라고 보고 믿고 있는 코카콜라에 더 많은 돈을 투자했고요. 그래서 가진 돈을 더 많이 불리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에는 코카콜라라는 회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어쨌거나 소비재, 그중에 그렇게 비싸지 않은 음료에 대해서는 경기가 좋건 나쁘건 소비를 할 거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그런 투자를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질 가치에 집중해야만 기회를 잡을 수가 있고요. 본질 가치를 모르게 되면 아파트를 가지고 있다 가격이 하락하면 쫄아서 손절하고 하락론자가 된다라든지 아니면 앞으로 더 많이 주가가 오를 건데 5% 하락한 것만 보고 무지성 손절을 하고 후회하면서 다시는 주식 투자를 하지 않게 됩니다. 이 모든 일은 본질 가치를 보지 않고 가격표에만 집착하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가격표를 보고서 어떻게 될지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물릴 생각으로 뭔가를 사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가격적으로 물린 상태에서도 사용 가치가 명확하거나 아니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결국 가격이 우상향하는 자산이라면 5년이건 10년이건 물려도 걱정이 없을 거잖아요. 그런 곳에 투자를 해야 합니다. 3번째 부자들의 습관은 시간에 투자하는 것입니다. 대표 주자로 워렌 버핏이죠.
있죠. 버핏은 자산의 99%를 50세 이후에, 90%를 65세 이후에 벌었는데요. 결국에는 그가 가진 원칙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어떻게에 집중해야 됩니다. 버핏의 어떻게는 저렴할 때 사두고 때를 기다리는 방식이었을 거고요. 근데 이 어떻게 무조건 따라하자는 건 아닙니다. 결국 나만의 어떻게를 찾아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고, 무엇이랑 어떻게 중에 어떻게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무엇에 집중을 하게 되면 1년 안에 3배 갈 종목을 찾는다든지 다음 달 10배 갈 코인을 찾는다든지 이런 식의 좀 극단적인 방식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당신의 목표를 확인해야 됩니다. 1년에 1억 벌려고 투자하는 게 아니거든요. 몇 년 뒤에 경제적 자유를 얻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거고요. 결국에는 그 몇 년을 정하고 그 몇 년에 맞는 어떻게라는 방식을 찾고 그 방식에 따라서 찾다 보면 나에게 맞는 무엇을 알게 되는 것이지,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겠냐, 무엇을 투자하면 좋겠냐라는 질문 자체를 하게 되면 답이 없습니다. 네 번째 부자들의 습관은 최악의 시나리오에 대비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건설적 편집증이란 말이 있어요. 이거는 빌 게이츠를 상징하는 표현이기도 한데요. 빌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를 운영할 당시에 매번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 우리가 내일 당장 망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걸 항상 생각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현금을 쌓아두는 비중이 매우 많았다고 해요. 회사에서 큰 인센티브를 받으면 제가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는 주차장에 차가 바뀌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건 생각보다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는다는 걸로 저는 이해가 됐어요. 그래서 저는 빌 게이츠를 항상 떠올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왔고, 그래서 실직 후에 6개월을 버틸 현금이 있는가를 기준으로 항상 저축에 대해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뭐 즐기는 것도 좋고요, 재테크도 좋은데 생각보다 현금 비중에 대해 소홀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축액에 대한 관리도 너무 중요하고요. 투자 계좌에 있어서도 현금 비중을 조절할 줄 아는 것이 투자 성공의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현금 비중에 대해 이해하고 관리하는 사람이 결국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저는 이런 경제 습관이 당장 부자가 되고 아니고의 문제도 있겠지만 가장 큰 상속의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로버트 기요사키에 대한 논란은 많지만 아무튼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라는 책만큼은 저는 훌륭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결국 이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부모님의 경제나 투자 습관을 자식은 크게 벗어나지 못한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거든요. 결국에는 이 과정이 중요합니다. 부자는 3대를 못 간다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고요. 결과만큼 과정도 중요하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라고 했을 때 어떻게에 먼저 집중하고 그것을 잘 실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나의 부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우리 가문의 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오해하시면 안 되는 거는 무엇을 부정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디에 투자하냐도 매우 중요한데 어떻게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전반적으로 공감하시는 분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의 능력의 원의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좋겠고요. 그에 대한 설명을 아래 고정 댓글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심자였고요.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니까요. 함께 앞으로 나아가 봅시다.